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요, 유안타증권의 송태용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전쯤인가요? 속보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전에 2011년도에 미국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이 하락이 네. 나왔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부터 바로 생각이 나서 사실 이제 미국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에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를 봤는데 네. 뭐 그래도 차분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네, 있습니다. 아직은요. 네. 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0.5% 그리고 빅테크들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가 조금 안 되게 한 0.8%, 7, 8%이 정도의 이 하락이 나오고 있었어서 이런 부분이 그 이전에 대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생기게 됐고 그에 따라서 비교적 덜 잘 소화를 해낼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등급 하향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하고 국가 채무 부담이 증가가 네.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거버넌스 같은 AAA 등급의 타국에 비해서 정치권이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치를 하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 극적 타결이 되게 되면서 네. 해결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등급 하향에 대한 이유를 이 두 가지를 꼽고 있고요. 피치는 지난 5월에 미국 신용 등급을 AAA로 유지를 하되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두 달여 만에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도 이것과 동일한 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S&P 글로벌이 이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충격이 있었던 건데 아마 그때 이제 이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S&P 글로벌은 AA 플러스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피치가 이번에 같은 등급으로 내려오게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시장에는 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워낙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뉴스에서 영향도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몇 가지 좀 보면요. 요즘 뭐 연착륙 얘기 계속 나오고 뭐 경기 둔화는 아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나쁜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 골디락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고용 보고서에서도 사실상 이제 고용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렇죠. 이것이 있었었지만 지금은 고용 지표가 오히려 조금씩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계속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46을 기록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 46은 이 확장선이 50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골디락스 안에서에 대한 해석으로서 더욱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가 그만큼 지금 많은 부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이제 이 자산운용사라든지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 도 보게 되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이 1월에서 7월간 이미 연초 대비 2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당사는 추가로 6% 이상 상승이 가능하고 연말에는 4,900까지 이제 S&P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제레미 시겔 이제 와튼스쿨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경제와 기업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증시가 지속적으로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 주가의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업 실적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 관점에서 보는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반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게 되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연착륙이 나타나고 이 경제 펀더먼털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지되기는 어렵다. 네. 즉 연착륙 나온다 해도 이거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증시가 2023년도 강력한 랠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런 랠리를 지지할 만큼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보게 되면은 하향 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 순이익이 3분기 때는 5%가 증가를 하게 되고 4분기 때는 10%가 증가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을 3분기 때 0.2%. 그리고 4분기 때는 7.5%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상 계속 좋아져야지만 지금의 증시 레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부담감이 적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삐걱거림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BIG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왔던 내용이 많이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미국 증시는 모멘텀의 중심의 랠리를 경험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완벽한 조건을 가정한 이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 조건의 완벽함이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가격 조정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만약 아니면은 생각보다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서 그런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결국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표를 보거나 해석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적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종목별 실적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캐터필러도 실적이 발표됐죠. 네, 캐터필러 실적 발표하고 9%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었는데 2분기 실적은 사실 북미 시장의 매출이 많은 부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에서 32% 정도의 이러한 증가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네. 거기에 따른 기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수요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한 8%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가격에 대한 인상에 따라서 증가를 한 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이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은 P도 올라가고 있고 Q도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을 했던 부분이 네. 있었었는데 이 캐터필러의 CEO가 이 중국의 건설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판매가 추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관련돼서 성장률 자체가 가장 낮았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맞죠. 있는데 네.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한 업사이드가 추가적으로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국내에 있는 건설 기계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실적 발표는 했어요.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셀온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북미향에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장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국에 보다 더 특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예전부터 중국 쪽에 이제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기업,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탈피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얼마만큼이나 이러한 정책 관련된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린 이제 종목이 HD 현대인프라코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크루즈 종목이 또 12% 급락한 종목이 있죠. 여행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좋지를 못해요. 왜 안 좋을까요? 네, 사실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크루즈 관련된 업체들도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항공 관련된 업체들도 대부분 좋지 못한 뉘앙스의 의견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가이던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노르주행 크루즈부터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 좋았어요. 2분기 실적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실적 성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시킹알파에서 이 노르주행 크루즈가 3분기 EPS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컨센서스가 0.7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0.7달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가이던스는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 크루즈 선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이 성수기에 해당이 되는 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하향되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즈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트블루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역시나 좋지 못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모습이 있었었는데 역시나 2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금 미국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항공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면은 항공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제 해외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미국 안에서 그 국내에 있는 이제 이 항공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좋지 못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실적에 있어서도 하향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국내선에 보다 더 치중이 되어 있는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이 국내에 대한 수요로서만 사실 대체할 수 있는 항공사가 없기는 하지만 역시나 국내에 있는 항공사들 역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3분기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티켓 가격이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대한 실적은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걸로 많은 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권의 가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탄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에서 AMD 조금 전에 실적 나왔죠. 네, AMD 실적 발표했고요. 시간에서 5% 가까이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폭은 조금 줄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신용등급 뭐 이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AI 관련돼서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I300 시리즈는 그 이전부터 얘기를 한 것처럼 본격적인 양산은 4분기 때부터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계약이 그 이전보다 7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고객사가 대규모 GPU 관련돼서도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만 사실상 여기에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수혜를 많은 부분 볼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시장이 좋게 흘러가게 되면은 AMD를 활용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 정도로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 온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 외에 보게 되면 평가에서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돼서 수요가 견조하고 그리고 이 온세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돼서 사실상 매출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차세대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국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큰 기업은 조금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계속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테마 쪽으로 해서 국내에서 지금 촉발돼서 또 미국 증시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좀 코멘트 주세요. 네, 특이해서 갖고 왔고요. 네. 예, 지금 아메리카 슈퍼컨덕터라는 기업인데 60%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 초전도체에 관련돼서 고려대에서 이제 논문 발표를 맞아요. 하게 되고 그것이 진위가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진위 여부 이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미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테마성으로 접근하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네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서도 어제 상한가를 한 4-5개가 들어갔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었는데 그것이 미국 시장에서 상징적으로 프리마켓에 한 100%에 가까운 넘게 상승 부분이 있다가 종가에서도 보게 되면 6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내용,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충분히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부터 2011년도에도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야기가 나왔던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된다 안 된다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볼 건가 안 볼 건가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일단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얘기도 있고요. 좀 어떻게 출발할지 궁금하네요. 원래 야간 선물이 0.2% 정도 밀렸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0.5%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한 0.5에서 0.7 사이 이 정도로 하락으로 출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전일시장과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전일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이 선물 매수를 통해서 사실상 바닥에 있던 IT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전반적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오늘에도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D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삼성전기가 원래는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CBGA 관련돼서 삼성전기가 사실 이 AMD에 관련돼서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단독 기사 보도 내용으로 어제 이제 엔비디아 쪽에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FCBGA에 대한 부분에 키워드를 가지고 왔을 때는 결국은 대덕전자 역시나 FCBGA가 삼성전기가 보다 더 서버향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게 되면은 비교적 조금은 단가가 싼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FCBGA에 대한 부분이 대덕전자 쪽으로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대덕전자가 결국은 이 관련된 매출액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기판 업체 중에서도 이 대덕전자가 FCBGA 쪽에 대한 캐파 증설이라는 이런 것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혜를 보다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대덕전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제 대덕전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롯데칠성,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요. 또 피치가 미국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 영향도 국내 시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